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갭 단타, 갭에 의한 매매 방법을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포지션을 두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만 하는지, 그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하나하나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매매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항상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 한 가지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으로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연습해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비중을 늘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정도 최소 비중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달, 둘째 달이 됐을 때도 비중을 조금 높여보고 셋째 달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한 승률이 80% 이상 또는 90%가 나온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승률이 최소 80%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 방법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는 시장의 흐름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더 나은 것 같다.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이 패턴이 맞는 경우, 저 패턴이 맞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시도를 한다면 정말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 이 방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너무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어떤 무기를 꺼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정말 정신없고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하지만 갭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 어떤 시나리오, 어떤 패턴을 적용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봉상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갭 단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갭 단타를 진행할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장초반, 극초반일 겁니다. 그러나 그 극초반에 종목 선정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없구나, 또는 아침에 매수세만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맞추자니 저게 맞지 않고 저기에 맞추자니 이게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장 초반에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손절, 확실한 손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수익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수익을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서 시가에서부터 8% 또는 10%까지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 자체는 대부분 장 초반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는 시가에서부터 평균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이미 시가에서부터 3%, 5%에 올라섰다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급등주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시가에서부터 빠르게 따라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죽음에 대한 힌트, 어떤 종목을 진입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 그리고 오늘은 그 22평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실 때 일봉상에서의 차트인데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22평이죠. 이 22평이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위메이드맥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가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중에 터질 수도 있고 극초반부터 빠르게 터져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장초반 시가에서부터 내가 빠르게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는 몇몇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력선이라 불리는 22평의 우상향, 주가는 당연히 위쪽으로 가주는 형태가 돼야만 우상향의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원래 좋은 것은 52평을 따라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패턴인데
그런 패턴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5위평을 올라섰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섰다가 이탈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5위평에 대해서의 지지, 좋아, 자 이제 12평까지 대입을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미 있는 세력선이라 불리는 22평에 대한 라인, 우상향의 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이야만 하고, 아침에 이 시가 갭, 지금 보면 5.99%가 띄워진 상태로 시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가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1% 에서부터 플러스 7% 내외로 시가가 형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금 여지를 둔다면 8%까지는 둘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또는 7% 이내에서 시가 갭이 형성되고 주가가 출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8%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그리고 10%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어차피 정저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진입을 하기보다 이때는 부대장이죠. 이등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10%가 띄워지면 어차피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반 1%에서 7% 정도의 시가 갭을 형성해 주는 종목을 찾습니다. 높게 띄워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안정적인 라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시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시가 갭이 1%에서 7% 정도 형성이 돼서 출발을 해준다면 장 초반 매수세가 붙어 있는 형태에서 첫 번째 캔들에서부터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자, 위메이드맥스라는 종목을 보면 3분봉입니다. 3분봉상에서 자, 1봉에서는 22평을 뛰어넘고 시가갭, 전에보다 높아진 시가갭 5.99로 순탄하게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밀렸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시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에서부터 빠르게 따라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위메이드맥스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시가 갭이 무너지고 나서 보통 3분봉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 우리가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피봇 2차 저항 그리고 5위평에 대한 돌파 또는 지지 이후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캔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갭이 띄워진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 하락한 상태에서 그 시가 갭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해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캔들 그리고 시그널. 그러나 문제점이 여기서는 피봇 2차 저항이 아직까지 이렇게 분홍색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봉을 체크해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 봉을 체크한다면 여기서 다시 시그널이 발생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15,500원 안쪽 부분에서부터 시그널이 발생을 할 거고요. 시그널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내가 5위평 대응 그리고 중심에 대한 대응,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리고 매도 대응 시그널, 이렇게 하늘색이라든지 전량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주가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시가에서부터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포지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성우하이텍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22평 그리고 오늘 시가갭이 1.10 약간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1% 이상에서 7%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분히 만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초반 거래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입니다. 자, 시가에서부터 크게 밀리지 않고 3분봉상에서 주가가 출발을 해줄 때, 출발을 해주는 시점에서부터 매수세의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이 매수세의 유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입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본다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눌려있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극초반부터 빠르게 유입이 된다면 야, 이게 엄청난 거래량을 가지고 아침에 출발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 갭을 띄우면서부터 몰려 있었던 물량들과 출발해주면서 몰려드는 매수세들의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거래일 정도의 평균 거래량 정도가 유입이 된다면, 그러면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극초반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눈치를 채고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가에서부터 빠르게 출발해 줄 때 3%나 5% 구간까지만 수익을 얻습니다. 그 이후 형태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그 라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즉 대응의 방법인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로 대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초가에서부터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매수세와 함께 상승이 나오는 포지션에서는 수익권의 폭을 시가에서부터 5% 안쪽으로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은 털릴 대로 털리고, 또는 너무 높게 들어가서 결국은 고점에서 흘러내려서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는 시점, 아침에 예상 체결량이라든지 그리고 전일 만들어졌던 시간 외,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의한,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의한 차트에 대한 종목 분류를 진행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이런 꼬리쯤에서부터 내 물량이 모여서 손실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 자체를 찾아내는 게 극초반 시초가 갭 단타 매매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22평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잘 터져주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가 2월 14일인데요. 자, 2월 14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로 보면 극초반에는 조용히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언덕을 만들고 다시 돌파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극초반 포지션에 맞게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가 갭을 보면 1.11% 정도 띄워줬고 상승도 크게 나온 편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극초반에는 큰 거래량이 없더라도 이런 포지션을 띄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거래량들이 급증을 해주는 형태에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포지션을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주는 듯 하다가 흘러내리면서도 어떤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보통 거래량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급등을 해줬다. 일봉상에서의 조건 자체가 맞을 때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큰 거래량이 없다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시점이 됐을 때,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시점에서부터 얘들이 과연 어디를 지지해줄까입니다. 당연히 당일의 저가, 당일의 고가의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초반에 어떤 시점을 보고 급등이 나오는 형태가 됐을 때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일봉에서의 위치적인 조건에 맞아떨어지고 그 종목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 이후에 내가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밀렸을 때 지지해주는 가격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입니다. 2월 16일. 자, 장 초반인데요. 자, 장 초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22평이 계속 우상향이 돼 있고 여기 갭을 보시면 3.81,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대량 거래량이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5거래일 평균을 따진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극초반에 엄청난 거래량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하나 터졌을 때 최고 거래량이 터지고 눌리는 형태, 즉 기준봉 발생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갭을 띄우고 초반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굳이 5거래일 평균을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거래일 앞전에서부터 만들어졌던 이 평균 거래량들만큼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충분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 빠르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호가상에서 물량 체결이 많아지고, 그리고 호가의 물량을 빠르게 소화해주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호가의 비를 체크를 하시면서 상승의 흐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가에서부터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5%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에서부터 정확하게 라인을 긋자면 이렇게 되보면 시가 3.81에서 고가까지 8.69, 약 5% 가깝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일 5%를 딱 찍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자연스레 대응법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피봇 2차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주가는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아랫꼬리가 발생을 했고 당일 저가와 고가의 중심 가격 사이에서 지지가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5위평을 타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극초반에 빠르게 상승을 해줘야 될 부분에서 눌림을 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익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부터 가격을 지켜주고 이렇게만 올라와도 5%를 찍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구간은 당일 5%, 시가에서부터 5% 가격대까지 내가 매매를 빠르게 이어나가 본다라는 케이스이고, 이렇게 22평이 우상향되어 있는 형태 내에서 시가 갭이 뜨는 형태, 즉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갭이 떴다라는 것은 그 가격대에서 초반에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패턴에서 라는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 시리즈로 계속 어떤 포지션들을 계속 나눠 놓을 거고요. 그 형태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과 시가 갭에 대한 의미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시가 갭을 보면 5.99, 7% 이하, 1% 이상 조건을 만족해 줍니다. 자, 이 종목도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나 앞쪽에서부터 갭을 띄웠던 형태를 재돌파, 도전해 주면서 위로 올라간 형태, 주가의 상승률을 또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2평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갭을 띄웠다. 2.32%. 자, 또 역시나 2.32 정도 갭을 띄워놓고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원스레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도 상승이 나왔었죠. 위메이드 상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시가 갭을 보면 3.32. 자, 전일까지 흐름을 보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갭을 띄워줬죠. 전일보다 3.32 시가 갭을 띄운 상태로 오늘 흐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장 초반 첫 봉에서부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보통은 제가 진입을 하게 되는 극초반 시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름을 크게 주지 않다가 언덕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쯤이 됐을 때 당일 시가 갭을 띄웠던 만큼 물량을 회복해 주면서 거래량을 증가해 주는 형태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봉으로 전환하셔서 3분봉에서의 매매를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매매를 이어나가다 보면 매매 시점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포지션을 내가 매수해야 돼, 그리고 진입해야 돼 종목의 시점으로 삼으시면서 어떤 종목을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였는지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특정한 패턴, 그리고 시가 갭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갭이 발생할 때
어디쯤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장 초반 거래량이 급증해주는 형태가 아닐 때, 장중에 갑자기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어떤 포지션들을 노려하고 어떤 타점이 맞는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실 때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대입하지 못해서 그냥 급한 마음에 급등해주는 종목, 그리고 이 재료였으니까 지금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자, 이 종목에 한번 베팅해보자 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단 1% 또는 단 2% 수익만 얻더라도 내가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의한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만, 그래야 내동매매를 줄이고 내동매매가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수익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매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을 매매함으로써 확실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20거래일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매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할 때는 정상적인 비중 또는 정확한 비중으로 확실한 수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손실 없는 수익 매매를 위해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로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비트기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